2015년도에 소위를 임관해서 대위로 4년차까지 한 거죠. 대위 4년 네, 차요? 맞아요. 중대장님의 그런 연봉이 궁금하거든요, 사실. 연봉 찍혔던 게 4,900 몇십 대였어요. 5천 정도였어요. 5천. 왜냐면 이게 대위에서 소량을 진급 못하게 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저는 31살에 전역 지원서를 내서 나왔지만 그것들이 더 길어졌는데 진급을 만약에 못한다라고 하면 30 중후반에 나와야 되는 거죠. 되게 취업하기 정말 애매한 나이잖아요. 타죠, 보통? 그쵸. 그런 부담도 장교들이 되게 클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가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왜요? 왜냐면 나가려고 생각은 정말 많이 하거든요. 선후배들이랑 밖에서 술 한잔 하면은 와, 야, 우리 나가자, 때려치자라고 하지만 막상 네. 이 선택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란 말이죠. 결단을 내리시는 네. 분들은. 왜냐면은 여기서 썼던 것들을 밖에서 쓰기가 사실 되게 애매하고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저도 좀 비슷했던 게 저는 또 유통업계를 다녔다 보니까 이 나이에 지금 전문성도 마땅치 않은데 어떻게 내가 좀 이직을 하겠냐라는 걸로 그냥 계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이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네요. 맞아요. 되게 비슷한 것 같고 동기 선후배 분들도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나 나가서 근데 지금 할 거 없어. 일단 있을래. 라고 해서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거기서 했던 것들이 지뢰를 다루거나 아니면 뭔가 폭발을 하거나 저는 공병이라는 병과인데 그런 것들을 했는데 나가서 뭘 폭발할 것도 아니고 네. 이 지뢰를 어디 설치할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사실 막막했어요. 되게 막막하고 전역하는 해까지도 되게 막막했어요. 전역하는 해에도 내가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 11월 30일에 전역을 했는데 12월부터는 월급이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럼 내가 이거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들 늦었다고 했지만 그리고 전역하기 이전에도 좀 부자분들을 만나러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성공한 분들이 해주시는 조언 중에 하나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빠르다. 30 초반이면 엄청 빠르다 라는 조언과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변 분들은 아니다, 늦었다 말리셨고 근데 내가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그냥 주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가?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맞잖아요. 답은 명확하네요. 그쵸. 네.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들었고 도전을 하게 된 거죠. 회사에 취업하자가 아니라 내가 곧 브랜드가 돼보자 라는 생각이었어요. 내가 어떠한 한 분야의 전문성을 쌓고 그것을 계속 파고들면 수익화할 수 있는 구조들은 다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네. 실제로 책을 볼 때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책만 보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시도를 하신 건데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주변 환경에 노출되면 그런 결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일단은 내 일을 해야 된다, 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은 명확했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뭔가를 창업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 차리려고 해도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월세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상당한데 내 돈은 일단 부동산에 묶여 있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자본 창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또 책에서 보신 거예요? 책에서 봤죠. 와, 네. 이런 것들을 지식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의 본인의 가치를 올려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이런 일이라면은 내가 지금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리고 이것의 시작은 SNS 채널을 키우는 데서 시작된다. 네, 그런 생각에서 하게 됐죠. 그래도 되죠. SNS 계정은 본인이 키워도 되고 이 복무에 지장 없는 선에서는 해도 괜찮아요. 단 수익화는 하면 안 돼요. 이 공무원 행동 강령에 그것이 적혀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찾아보셨구나. 네, 찾아봤죠. 저도 배웠고 유료 강의로 배우신 건가요? 네, 유료 강의로 배웠어요. 처음에는 무료 강의도 듣고 해봤는데 배우는 데에는 아끼지 말라라는 말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투자해라. 네, 2022년도에 강의료 책값 이런 것들로만 500만 원 이상은 썼던 것 같아요. 사실 이 500만 원이라는 게 남의 돈 500을 생각할 때는 자기 거 하려면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런데 네. 오프라인 매장을 창업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저는 상당히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기꺼이 내가 투자할 만하다. 네, 매장 하나를 차리려고 해도 몇천 혹은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공부하는데 이 책값과 강의료 이것을 과연 아껴야 하나.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어요. 지금 하는 계정은 독서와 자기계발인데 이전에는 강아지 계정을 만들었거든요. 다른 계정 있으셨던 거예요? 네, 잠깐 했었습니다.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돈이 될 줄 알았어요. 반려시장이 엄청 크기 때문에 내가 이 강아지 관련된 채널을 큰 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많이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돈이 모이니까 네네. 이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이게 계속 콘텐츠를 올리는데 너무 숙제 같은 거예요. 강아지를 좋아하긴 하지만 내 일로 삼을 만큼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않았거든요. 콘텐츠로 계속 올리고 하다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걸 계속하는 것이 맞나? 이걸 키워서 난 뭘 할 거지? 네, 길게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근데 독서와 자기 개발 이쪽은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분야이고 제대 전부터 거기에 네. 올인을 하셨으니까. 그쵸. 제가 자기 개발에 눈을 뜨고 뭐 부동산 투자 재테크 이런 쪽에도 눈을 떴으니까 관심이 일단 있었고 내가 이거를 3년, 5년, 10년 해도 될 주제인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맞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실제로 재미가 있고 네. 성과도 확실히 잘 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자기개발과 독서 이것을 주제로 SNS 채널 운영하고 있고 자기개발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고 SNS 채널을 키우는 것에 대한 강의 그리고 독서에 대한 강의 주로 강의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강의라는 게 사실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하실 때 내가 이런 강의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은 따로 없으셨어요? 있었죠. 내가 이것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지불할 것인가 그만큼의 가치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은 많았죠. 처음에는 그래서 무료로 시작했어요. 돈을 안 받고 저녁 직전에 무료로 해서 내가 전할 수 있는 가치가 명확한가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해봤고 피드백도 받고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돈을 받아도 될 정도로 만들었던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가치 입증이 안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 가치 입증을 위해서 실제로 내가 SNS를 키울 때 그런 노하우랑 네. 내 경험을 로지컬을 해서 네.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요가 입증이 된 거네요. 네, 수요가 입증이 됐어요. 무료로 할 때도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저녁 후에 유료로 모집을 했을 때에도 되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 주셨어요. 사실 그 입증이라는 것도 내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 성과를 빠르게 만드신 거죠? 이 성과를 저녁 전에 다 만들어 놓자 수익화 구조까지 만들어 놓자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11월 30일에 전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0월 11월 정도에는 이미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만들어졌던 거죠. 모든 판이 깔려져 있었던 건가요? 네, 그래서 출판사에서 광고 제안 이런 것도 이미 들어왔었고 수익화를 하지 않았던 거죠. 출판사 광고 제안도 돈으로 안 받고 팔로워분들께 책으로 나눠드려라 해서 작년에 200권을 나눠드렸는데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사실 이것도 몇백만 원의 가치가 그죠.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게 세팅을 했고 분석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한 이후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의 생각,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렇게 올렸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분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잘된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것은 왜 잘 됐을까? 이유가 뭘까?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니까 공통 접점이 있었고 분명 로직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맞게끔 적용을 하다 보니까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인스타그램을 키울 때 내 생각보다는 이미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소재가 뭐지? 그리고 이걸 잘 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지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내 기록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분석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올리면 안 되고 주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정하되 콘텐츠 자체는 맞죠. 이 나의 타겟층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올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길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장 1년 하고 말 게 아니라 진짜 저처럼 이렇게 업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들이 이걸 듣고 계실 텐데 그냥 SNS가 아니라 SNS로 사업도 할 수 있는 시대로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네. 산점하려는 분들은 진짜 지금 올인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 계정의 정체성을 진짜 깊게 고민을 해보고 커밍썬 님도 Y 좋아하시잖아요. 네. 나만의 Y가 무엇인가 그것이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 어떤 가치를 전하려고 하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와줘야 이 배경 자체가 튼튼해야 거기에서 이제 속도도 나고 할 수 있는 거지 저 사람 잘 되니까 나도 저거랑 비슷하게 해볼까? 라고 하면은 비슷하게 잘 될 수 있겠죠 잠깐은. 근데 그 지속성이 떨어지니까 분명히 그런 분들은 또 다른 걸 찾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 기본 배경을 천천히 고민해 보신 다음에 그것을 명료하게 하신 다음에 그 이제 잘 키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인스타 키우는 법 그리고 유튜브 잘하는 법 이런 네. 것들도 검색하면은 다 나와요. 이미 많아요. 그 이전에 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가 명확해야지 내 코어가 명확해야지 그 방법론이 쌓였을 때 시너지가 확 나오는 것 같아요. 이미 잘 되고 있는 계정이랑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 채널이나 내 인스타 컨텐츠를 볼 이유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코어가 없으면 다른 거 잘 되면 또 흔들릴 거예요. 이게 낫겠네. 또 이거 잘 되면 이게 낫겠네. 계속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은 무턱대고 나오지 말아라. 어떤 영상들을 보면 엄청 자극적이에요. 뭐 그 회사 안에서 뭐하냐, 뭐 군대 안에서 뭐하냐, 나와서 돈 많이 벌어라 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개인마다 상황이 있고 역량이 있고 한데,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무턱대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나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목표를 뚜렷하게 하고 시각화하는 것. 저는 시각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목표를 합성해서라도 이렇게 눈앞에 보여지게 해놓고, 사진으로.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자기 전 그걸 한 번씩 보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읽거든요. 본인에게도 세뇌를 시키고, 그리고 본인에게 자신감도 계속 불어넣어줘서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 그걸 이루게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내시고 그런 간절함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저도 사실 안 믿었거든요. 직장 생활 할 때는 그게 왜 필요해요? 물론 뭐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하고 퇴근하고 자고 다음날 출근하고 이러면 됐는데, 제가 얻고 싶은 게 명확하게 생기다 보니까 뭔가 끌어당김이 없이 뭐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시각화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서 자기 전에 쓰고 일어나자마자 읽고 상상하고 그런 걸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100%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내 모든 정신과 모든 생각과 그런 게 그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쵸. 어떻게 하면 그걸 달성할 수 있지? 맞아요.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하기 전과 후가 내 마인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사람들이 보통 목표는 같잖아요. 새해 되거나 월이 바뀌면 이거 해보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 당연히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그쵸. 근데 그것을 잊혀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이제 시각화.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고 계속 읽으면 머릿속에 계속 그쪽 바뀌는 거죠.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걷다가도 어떻게 하면 그걸 해낼 수 있지? 이런 방법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내 뇌가 그 정답을 찾아준다는 거죠. 이거를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사기다. 이런 분들도 엄청 많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다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은 다 했다. 그리고 그쵸. 해오고 있다. 이거 예시 하나 들 게 있는데, 네. 안 해본 분들도 좀 감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가방 살 때 뭐 살려고 하면 그 가방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쵸. 자전거, 자동차 살려고 할 때도 뭐 살려고 하면 그거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쵸. 이건 아실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공감을 할 텐데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보면은 정말 그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룰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죠. 정확히 저도 이 맥북 살 때 맥북만 보이고, 그쵸. 그렇게 계속해서 머릿속에 안 잊혀지게 하다 보니까 네. 뇌와 정신과 모든 생각이 그쪽으로 포커싱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은 답을 찾아내는. 올해 목표가 큰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책 집필이고 하나는 제2의 리치파카를 만드는 것인데, 먼저 책 집필은 이미 계약을 했어요. 이미 계약을 했고 지금 초고를 쓰고 있는 단계여서 올해 연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나의 또 다른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계발서인데 이것을 정말 진심을 담아 제대로 써보고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 읽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진실되게 썼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가진 책을 쓰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저와 생각이 같았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강의에 군인분들도 많이 찾아오시고 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한 6개월 정도의 과정으로 해서 제가 했던 SNS 채널 키우기, 그리고 강의 준비, 전자책 작성하는 것, 이 수익화 구조를 만드는 것,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홈페이지까지 구축을 하는 것, 패키징이네요. 네, 패키징으로 해서 정말 간절한 분, 제가 작년에 마음 먹었던 그런 간절함 정도를 갖고 있는 분들만 추려서 함께 가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냈을 때 저도 되게 뿌듯할 것 같고 그분들의 인생에도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